아리는 MBTI J로 엄청나게 꼼꼼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나라에서 제공하는 각종 신청이 필요한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누리는데요. 그에 반해 귀차니즘이 오지는 만두는 있는 것도 못 챙겨 먹는 스타일이죠. 지금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헬이었을 것 같은 조선시대에도 일반 국민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우리가 몰랐던 그 시절 복지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즉위선언문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과 고독이란 독신 남성, 독신 여성, 고아, 독거 노인을 말하는데요. 당시에는 이들을 사회 취약계층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태조는 사회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이 왕의 최우선 업무이자 정치의 기본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같은 시기 서양은 거린이나 불황자 등을 국가 책임하에 두려는 시도가 사실상 없었지만 적어도 조선은 왕의 도덕관 차원에서라도 그들을 국가가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봤죠. 심지어 천재지변도 왕의 탓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조선은 가장 어려운 자를 위한 선별적인 복지 시스템을 설계해 나갔는데요. 우선 조선의 아동 복지는 오로지 부모가 없는 아이에 국한되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니 가족이 없는 아이에 한해서만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당시 통일법전인 대전통편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유기된 아이를 보호하다가 10세가 넘으면 개인이 노비로 삼을 수 있다? 야, 이게 어떻게 복지냐면서 뒷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거나 구걸을 하는 것보다 노비가 되더라도 일단 밥을 먹고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인권의식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이후에 아동복지에 각별한 관심이 있었던 정조가 조금 더 발전된 매뉴얼을 만드는데요. 일단 정말 아이가 버려진 것이 맞는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길 잃어버린 아이를 몰래 숨겨서 노비로 키우거나 남의 집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속이는 등 아침 드라마 뺨치는 개막장 사례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죠. 또 보호 중인 아이가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될 경우에는 그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했습니다. 동방예의지국답게 조선은 노인 복지에도 진심이었는데요. 특히 세종대왕님은 효도를 안 하고는 못 배기도록 효도 장려 정책을 무한으로 펼칩니다. 일단 전국의 효자 효녀들을 찾아내서 표창을 내리고요. 조정 관료들에게는 효도 휴가를 줘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일정 기간 봉양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죠. 또 일반 백성들에게는 휴가 대신 부역과 군역을 면제해주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범죄자의 경우에도 빨리 감옥에서 나가서 부모님께 효도하라면서 감형을 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끼 과연 나가서 효도를 했을까요? 이 밖에도 신분과 관계없이 80세 이상의 노인을 초청하여 양로연을 열기도 했는데요. 신분이 천한 노인을 양로연에 초대하면 안 된다는 신하들의 극딜에도 세종대왕은 노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지 노인의 신분을 따지라는 게 아니다 라면서 가볍게 스루해버리죠. 역시 파도 킹갓 세종입니다.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말의 사회적 차별도 받지 않고 살았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장애인을 가리키던 언어를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냉대를 받았을지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조선시대에도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문화된 형태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위한 노력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선 태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관청인 명통실을 설치했습니다. 이곳에 소속된 시각장애인은 나라에 행사가 있을 때 경을 외우는 독경업에 종사하면서 곡식과 노비를 받기도 했죠. 또 점을 치는 점복업이나 국립교양악단에서 악사로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취업을 알선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관직 등용에 있어서도 편견이 덜한 편이었는데요. 뇌전증을 앓고 있던 권균, 지체장애였던 심의수, 척추장애가 있었던 허조, 청각장애인 이덕수 등 장애를 가진 이들이 고위직에 올라서 조정에서 활약한 사례들도 적지 않았죠. 자, 그러면 신분상 조선의 최하위 취약계층인 노비들을 위한 복지도 있었을까요? 사실 노비의 삶은 복지 시스템보다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가 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들까지도 국가의 복지 행정 안으로 끌어들인 왕이 있었으니 역시 세종대왕. 어느 날 궁궐을 산책하는
도착하던 세종은 임신한 관노비를 보게 되는데요. 당시 관노비의 출산 휴가가 겨우 일주일이었기 때문에 만삭의 몸에도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본 세종은 출산 전부터 미리 몸을 돌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바로 관노비들의 출산 휴가를 출산 전후 130일로 바꿔버립니다. 또 산후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남편에게도 산후 30일의 휴가를 때려버리죠. 여기에 만약 새 쌍둥이를 낳으면 쌀과 콩을 10석이나 하사했습니다. 당시 거의 1년치 식량에 해당하는 양이었죠. 현대에도 배우자 출산 휴가가 단 10일인 것과 비교해보면 진짜 파격적인 복지 정책이었죠. 자, 이처럼 조선시대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를 펼치려는 노력은 했었는데요. 당연히 현대에는 이와 비교도 안 되게 많은 꿀복지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런 복지 혜택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경기도민이라면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복지 혜택을 떠먹여주는 똑똑한 어플 경기똑D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경기똑D는 나에게 딱 맞는 혜택 정보를 한눈에 알려주는 통합 데이터 서비스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얼마나 똑똑인지 살펴보면 우선 도민카드 서비스. 도민카드는 말 그대로 경기도민이라는 걸 인증해주는 본인 확인 서비스인데요. 주말이면 뻔질나게 놀러다니는 아리는 경기똑D로 경기도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을 살펴봅니다. 운영시간과 할인 정보도 미리 체크하고 사용처에 도착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도민카드로 프리패스할 수 있죠. 두 번째, 맞춤 정보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31개의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개 채용 정보와 복지 정보를 싹 다 모아서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싹 다 모아놔도 이것조차 찾아보는 것이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실 테죠. 그래서 경기똑D는 개개인의 조건에 맞는 복지와 채용 정보를 선별해주고 신청 시기가 되면 알림까지 제공해줍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어렵다. 그럼 세 번째, 마이리포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와 비슷한 조건의 사용자가 많이 조회한 복지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아무리 게을러 터진 인간이라도 단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선별된 복지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외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66종의 증명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지갑 서비스 등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로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경기도민인데 안 쓰고 있으면 너무 아깝습니다. 현대에도 과거에도 복지제도는 그 사회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욱 촘촘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겠죠. 여러분, 저희 영상도 구독 눌러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복지로 여겨진다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를 누리세요, 여러분. 교양만두였습니다.